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70쪽 있는데요. 자, 개발 밀도 간격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70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기본 요약집. 그리고 눈으로 좀 찍고 봅시다. 70페이지 보면 개발 밀도 간격 해서 여러분도 그 복습할 때요. 그 요약집을 좀 파고 문제를 푸는 거 좋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 밀도를 하면 의의부터 떠올라야 돼. 의의, 지정권자, 지정 가능지역, 그리고 지정 절차, 지정 시효 효과 이런 것들 쫙 둬야 됩니다. 먼저 의의. 개발 밀도가랑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고, 지정하는 이유는 건폐율 용률을 강화, 정화하기 위해서 지한다. 이게 중요해요. 강화, 완화하면 틀리고.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수다. 국장 아니다. 국장은 지정 기준을 정할 자지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수다. 이걸 비교하시고. 지정할 때 이 개발 밀도 관련선 1차로 개발이 이루어진 시내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다 정하지 그 지역에 정할 수 없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다만 정한다. 그 지역에다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바로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수 지자체니까 지방도시 내 심의지 중앙도시 하면 틀린다. 근데 주민 의견은 듣느냐? 듣지 않는다. 듣게 되면 난리 난다. 자기 땅에다 이걸 징해버리면 건폐율이 강화 적용돼서 땅값 떨어지니까 의견 듣게 되면 난리 나니까 아예 듣는 자체 없다. 그리고 지정을 하게 되면 효과, 바로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는 5심까지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지정할 수 있는 기준지역이 5가로 정해져 있다. 5개 쭉 봐두셔야 돼요. 현재 차량이 지던 지역, 도로 20배 이상 미달, 수도, 하수 시설, 이게 바로 향후인에 초과 예상된다. 초과 예상된다. 학생 수가 학교 승력을 몇 번 이상 초과 예상된다 있냐? 20.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이런 지역에다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임의적이니까 지정된 곳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정이 된 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마지막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가 지정된다면 그 안에서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주기로 검토해야 돼. 주기적 검토. 주기로 검토해서 그 안에 적용되는 용적을 때로는 완화, 때로는 강화 조치를 한다든가 필요 없으면 해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 밀도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함께 같은 장소에 중복, 중심에서 정할 수 없다. 이런 용도 개발 밀도 관리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우리 국토개법령상 용도구역 5개 속하지 않는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 개발 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연동제로서 지정할 때는 도시역 근거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역 근거로 결정해서 정한 것도 아니다. 도시역 근거로 결정해서 정하는 내용은 용용용 기사집 있죠.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문제 풀면 되겠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개발 밀도에다 옳은 것은 1번 보면 개발 밀도가 관련해서는 당해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으로 최대한 얼마까지 강화되는 효과 있냐? 50. 용적률 강화 적용. 맞습니다. 2번 개발 밀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언제 검토한다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즉시가 틀렸어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구역의 해제 등 조치를 취한다든가 용적률 완화 강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즉시가 틀렸고, 3번 개발 밀도를 명칭 변경 지정 그럴 때는 꼭 심의 거치하는데 심의는 지방도시는 심의죠. 그래서 요한다 그랬는데 요하지 않는다 틀렸고, 4번 공업적 밑에 있다 주거적 상업적 써보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바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해졌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없다 틀렸죠. 5번 지정은 국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특광 특특시장소 있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개발 밀도 지정 기준 조금 전에 했죠. 바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이 틀렸죠. 30이 아니라 20. 어느 쪽에 넘으셔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명이 나오는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그다 줄 것이고, 우리 요약집 71페이지. 그래 여러분이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를 파놓고 이 파트를 풀어야 돼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복습할 때도 그걸 파고
부분을 이제 풀어보는 거 좋아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놓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꼭 시험에 나오는데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개발행위인 건축물 건축행위인 이런 개발행위가 집중됨으로써 빨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 지자청한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지정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해 놔라. 그래야 우리 시민 들어가서 건축 공사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뭔데?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애허지역에 따라 지한다. 개발 밀도는 주로 개발이 끝난 시내에 따라 지한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애각지에 따라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절대 같은 장소에 따라 중복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개발 밀도 가력 애허지에 따만 기반시설 부담을 정한다. 애허지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에 따만 정했죠. 그때 설치를 필요하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 7가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 포함합니까? 제한합니까? 대학은 제한, 학교, 중에. 그리고 폐기물시설 7가지 달달달. 대학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누구냐? 특광, 특특, 시장수고 지정 기준 누가 되냐? 국장. 지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절차는 2가지가 필요하다. 주민 의견 꼭 들으라. 그리고 지방도시의회 심의도 필수적이다. 아까 개발 밀도 관리는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은 주민 의견 청취 꼭 해라. 지방도시의회 심의 꼭 거쳐라. 지정 고시했다. 고심하지 말고 계획 만들어서 언제 기반시설 설치할 것인가라고 계획서 만들어 고시해라. 이걸 기반시설 설치계라는데 기반시설 설치계는 몇 년에 수입해서 고시했냐?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된 걸로 본다. 여기까지. 있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지정할 때 최소 얼마 이상으로 찍어서 지었느냐? 10만. 왜?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입해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녹지 초, 중, 고 그 다음에 수도, 하우스, 폐기물체에서 만들 때 콩만 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죠. 그래서 1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바로 지정을 해야 할 의무적 지정 대상을 두고 있는데 주로 개발행위 집중되겠죠. 그래 용도적 등이 법령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자니 완화 해지된지요. 용도적 등 변경 해지되어 행위자니 완화된지요. 개발행 허가 건수가 10% 20% 이상 증가한지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높은지요. 20%.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이런 지역에다 무엇을 지정해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이제 지정을 했어. 지네들이 지정하고 나서 바로 기반시설 설치에 맞게 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가죠. 그러하도록 해서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을 정했다면 이 안에 기반시설 7가지 설치할 때 여기 대전광역시장이 광역시 예산 가지고 설치를 해 나가요. 여기에서만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돼. 이걸 특별회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꼭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 한 장 넘어서 끝으로 보면 나와요. 한 장 넘어서 보면 끝에 제일 밑에다 써놨어.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뭘 꼭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특별회계 꼭 하셔. 특별한 것은 예산이거든. 여기서만 쓸 예산을 꼭 편성해 운영해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 특광 특특시장수가 이 예산 가지고 자기 진짜 예산 가지고 그 안에 아까 기반시설 7가지를 쫙 설치해놔요. 설치할 때 하루아침 만들겠어? 아니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간 걸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땅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 허가 받아서 개발행 하도록 나눠버리면 그 기반시설 설치할 때 방해 주겠어? 도움 주겠어? 방해 주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정된 적은 사적 개발행 허가 못 받아갖게 최대 몇 년 동안 허가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 5년. 1차로 3년, 1차적으로 2년 연장해서 5년. 여기까지 딱 생각하고. 그래 이제 이 기반시설 설치게 만들어서 기반시설 계획에 맞게 설치기에 맞게 기반시설 쫙 설치했다면 우리는 들어가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땅 주면 다 기반시설 상 도로도 만들어졌지, 공원, 녹지공원, 초등고 학교도 있지,
그 다음에 수도 상하수 다 깔아졌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다 건물만 신축하고 중축하고 끝나는 이제. 그러면 수익성 엄청 올라가죠. 그때는 우리 사인들에게도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도록 하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으로 했죠. 우리 민간인들은 얼마까지 부담케 하게 돼 있냐? 20%. 민간사업 시행계획은 얼마예요? 20 있죠. 민간사업 시행계획 20%까지 부담케 하는데 특광 특특시장소는 몇 번까지 더 가감할 수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권한 있냐? 25. 100분의 25. 보이셔요? 그래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할 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야 되냐? 아까 그 기존 면적을 합해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서 바로 그 신축과 증축을 할 때 200조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돈 내야 된다. 이렇게. 내할 때 누가 내냐? 그 안에 토지 소지하는 A, 토지를 임차받아서 건축하는 자가 신축하는 자가 B다. 그럼 B가 내야 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도록 계산서 만들어 부과하는데 우리가 신축 증축허가 그 안에서 받아갔다 그러면 허가 되었던 특권 특특시장수는 바로 2개월 내에 부과를 해야 돼. 2개월 내에. 언제까지 부과한다고요?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서 나오면 여러분이 내야 할 입장이다. 그러면 언제가 돼야 하냐? 신축공사 증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을 하면 사용승인 신청해야 하는데 사용승인 신청하셔야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죠. 낼 때 내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현금, 카드, 토지로 납부 가능해야 안 돼요. 토지로 납부를 물납이라고 그래. 물납 가능하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돈 적게 내려고 그 면탈 경감하려고 거짓 계약서 냈다든가 그러다 걸렸다 그러면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경감 면탈했던 비용의 3배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를 보시고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거기다 줄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그 말은 곧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이렇게 딱 써놓고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1번, 2번, 4번, 5번이 지정을 해야 할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1번, 2번, 4번, 5번 4개밖에 없죠. 1번은 키포인트가 행위자의 완화 해제된 지역, 2번은 용도적 등 변경 해제되어 완화된 지역 행위자. 그 다음에 4번은 가다가 찾아서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5번 인구 증가율이 마지막에 20% 이상 높은 지역. 이걸 암기하라고 그랬죠. 3번은요. 끝에다 써놔. 3번은 끝에다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임.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임.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응용해서 냈던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그때 줄 것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하면 아까 세 가지 떠올라야 돼요. 완화 해제, 개발의 집중지역, 그리고 인구 증가율 20% 높은 지역, 허가건수 20% 증가 이런 게 떠올라야 되죠. 1번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되어서 개발에 집중되는 지정을 해야 되고 2번 계획관리기 제3조 일반지로 용도에 변경됐다. 계획관리기다 줄 것이봐. 밑에다 써. 4층이야. 건축. 4층이야. 건축. 건폐율은 40%. 용률은 100% 이렇게 써요. 계획관리는 몇 층이야만 지냐? 4층이야. 건폐율 얼마냐? 40%. 용률 얼마냐? 100%. 그랬던 땅이 제3조 일반으로 변경됐다. 제3조 일반에다 줄 거 봐요. 제3조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고층 주택. 건폐율은 300%, 건폐율은 50%,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00%. 그러면 여기가 원래 계획관리였는데 오늘 제3종 일반주로 용도이 변경되면 행위자니 강화된 주로 변경됐어, 완화된 주로 변경됐어? 완화됐으니까 개발행위가 집중되겠죠. 그래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할 필요가 발생했죠. 그래서 기반시설 빨리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지정 대상이 돼요. 3번 주거적하고 자연환경이 보호져져 어느 지역이 더 개발하기 쉬운 땅이에요? 주거적. 근데 주거적을 제일로 보존 세고 개발하기 쉽지 않는 바로 자연환경 보호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면 행위자니 강화된 쪽으로 됐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어? 강화. 그래서 거기다 써요. 4번, 3번은 행위자니 강화되었어. 이렇게 써. 행위자니 뭐 됐다고? 강화된 지역이 됐음.
3번은 행위자이 강화됐어. 강화되면 개발행위가 집중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정할 대상이 아니죠? 근데 2번은 행위자이 완화됐죠? 그래서 지정해야 되죠? 자, 4번. 개발행 허가 건수가 그따 줄 거예요. 허가 건수가 작년, 재작년도 100건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130개로 늘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30% 증가했죠? 몇 퍼센트만 증가해도 지정해야 돼. 20. 그래서 지정해야 되고. 5번.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50%. 근데 특정적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30%. 그러면 얼마 높은 적이에요? 25% 높은 적이죠. 몇 퍼센트만 높아도 지정해야 되냐? 20. 그래서 지정해야 되죠. 자, 3번. 개발 밀도를 기반시설 부담금 틀린 거. 틀린 것은 4번만 틀렸네. 4번. 아까 했어. 있다 없다? 있다. 거기다 토지로 납부 그따 줄 거 봐. 토지로 납부했다가 4번. 토지로 납부했다 물납 이렇게 쓰나요?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나머지는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4번 보죠. 4번. 개발 밀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지정권에는 양자 지정권 같다. 맞죠? 누구예요? 특광 특특시장소. 2번. 양자는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서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고. 3번. 양자는 지정이 반드시 지방도시 시민은 필수로 거쳐야 되죠? 맞습니다. 양자는 5대 용도구역. 5대 용도구 명문지 알죠? 개, 수도, 입에 속하지 않죠? 맞습니다. 5번. 양자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래 틀렸어. 도시군관리계 결정 절차를 통해서 지정한다 틀렸죠? 도시군관리 결정했다 줄 거 봐. 도시군관리계 결정했다 줄 것이고 내용 6개 이렇게 써놔. 도시군관리 결정 내용은 6개. 약자 뭐라고 그래요? 용용용 기사집. 용용용 기사집. 넘어가시고 5번.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다 틀린 거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3년이죠. 2년 틀렸죠. 2배가 아니라 3배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꼭 읽어보시고 아까 했으니까. 6번. 기반시설 부담금과 관련해서 틀린 거 이렇게 옳은 거 이렇게 되었네요. 1번. 두 가지는 중첩에서 지정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있다가 틀렸고. 2번.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금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한다 틀렸고. 3번. 바로 세 가지 다 인정될 수 있다 맞네요. 현금도 카드도 물납도 가능하죠? 맞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한다. 기간만 1년, 1회나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때는 시임이 걸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기간만 연장할 때는 시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69페이지에서 봤어. 거치한다 틀렸어요. 거칠 필요 없다. 5번은 몇 년 다음날 해제가 한정된가? 1년 다음날 해제가. 넘어가시고 7번. 7번을 보시면 자 이것은 71쪽하고 72쪽에 있는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아까 7가지 기하라고 그랬죠. 몇 번은 아닐까요? 대학.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1번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인데 바로 옳은 거. 이것은 74쪽하고 75쪽에 있는데요. 먼저 1번 보면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관할 표시할 수 있는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누구한테 내봐야 되냐? 관할 특광 특특 시장소 틀렸어요. 특광 특특 시장소 지워버리고 관계인에게 그래야 돼. 관계인. 2번. 국장시도사 시정수나 시행자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출입한 날은 언제까지 출입 목적 장소를 미리 알려줘야 되냐? 전날 틀렸어. 전날이 아니라 7일 전. 그 다음에 3번. 일출일 일몰후에는 그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죠. 점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틀렸어.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그 말 지워버리고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그래야 돼. 점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승낙 안 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4번.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그 행위자가 직접 손실보상한 게 아니라 직접 지불이고 속한 행정청이. 직접이 틀렸어요. 5번. 맞습니다. 이 손실보상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입은 자가 협의를 해서 액수를 정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바로 토지통에다가 재개를 양자다 신청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7번 청문 대상이 나오죠. 이 청문은 3개밖에 없어. 우리 요약집 74페이지 있습니다만은 74페이지 있는데 청문 행정청이 뭐 국장, 시도사, 시장, 구청장이 처분할 때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 3개밖에 없어요. 3개를 암기해야 돼. 하가 써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다 줄 것이고 3개 가로 열고 하가 점 찍고 인가 점 찍고 시행자 지정 취소 이렇게 써요. 그래서 3가지를 암기해야 돼. 하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 3개 암기.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허가 취소, 리얼하고 시행자 실시 인가,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 비읍 이렇게 되죠. 원어치도 모시고 통과되고 넘어가셔서 5번 보겠어요. 115페이지 5번. 5번 보시면 국토개법령상 내용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이 틀렸냐면은 1번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 도시산태가 승인받고 도시자연 공급지정구역 시도사 대도시가 맞고 입주기재 제소국 지정구역은 시장 군수를 뺀 결정권자하고 시범도 지정권자 국장인데 공동관리자는 국장이 틀렸죠. 아까 했는데 공동관리자는 누구예요? 특강 특특시장소라고 했죠. 넘어가시고 6번 국토개법령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바로 5번만 국토개법령의 근거에서 지정합니다. 73페이지 있어요. 요약절. 그리고 1번은요. 주택법이 있어요. 2번은 정비법, 3번은 농지법, 4번은 도시개법이죠. 그 다음에 7번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가획 수립기준, 지구단위 수립기준, 지형대면 작성기준, 개발부터 지정기준, 기반시설 부담 지정기준 다 누가 정할까요? 국장.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국장. 꼭 기하세요. 시도사함이 틀리죠? 이거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